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현대사 쪽 얘기가 나옵니다. 애당초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 청구권 협정의 진실이라고 하면서 쫙 얘기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측의 대일 8개항 요구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 3억 달러로 타결된 경위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냥 역사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유, 박정희가 1965년에 그지같이 그 한일협정을 맺는 바람에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징병, 징용, 문화재 및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거야, 저 박정희 나쁜 놈, 심지어 독도도 뽀개버리자고 했어,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 65년 한일협정이 어떤 맥락과 과정에서 진행됐는지에 대해 잘 모르십니다. 1949년에 국공내전을 통해서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남한도 공산화가 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 두 차례 사건이 미국에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군대를 파견해서 남한을 지켜내고,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북한까지 한반도 통일을 못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범람을 막아내기 위해서 일본을 반공기지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라는 걸 열어서 약 40여 개의 미국의 동맹국들을 쫙 불러다가, 얘가 반성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정상적인 친구로 대우해주자, 즉 전범 국가에서 정상 국가로 이렇게 좀 이행하는 시스템을 만든 게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통해서 정상 국가가 되는데, 전범 국가니까 잘못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해야 되는데, 여기서 미국의 태도는 뭐냐, 한반도는 원래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언제 생긴 나라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생긴 신생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생국가는 전범국가한테 전쟁 책임을 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식민지니까.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에 한국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이거 좀 억울하죠. 왜냐면 식민지인이 여러 가지 피해를 당했는데, 여튼간에 미국은 당시에 자기들의 국제법적 논리와 세계 운영 질서의 원칙 속에서 배제하고 나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정 같은 것들을 쭉 진행한 상태에서 일본을 정상국가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정상국가가 된 상태에서 1950년대 때 아주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침략했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정을 맺으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원조를 해주면서 과거의 묵은 원한을 달래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0년대로 들어와서 한일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지금 동아시아 최안보전선에 우리나라랑 일본이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앙숙이고 사이가 너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만들어서 북한, 소련, 중국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둘 간에 이제 서로 한일 외교협정을 맺으려고 압박을 넣게 되고, 두 나라가 교섭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는 경제개발을 모토로 하면서 과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부가조약, 특별조약을 이용해서 원래 미얀마 같은 나라에 일본이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수한 조항을 역이용해서 경제 차관을 받아내려고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본인들이 여태까지 피해를 줬던 나라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문제를 처리하려고 시도를 하면서 그게 맞아들면서 청구권 협상이나 한일협정이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맺어진 국제 관례에 따르면 청구권은 상호협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으려면 상대한테 뭘 줘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선 일본이 놓고 간 자산이라든지, 특히 해안선에 있는 배나 항만시설 같은 것들이 뺏길 게 굉장히 염려가 됐기 때문에 그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좀 먼저 청구권 하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맥락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 책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쓴 단박양국사 현대편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청구권이나 1965년사를 연구하는 모든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얘기를 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약에 되게 많은 모순과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고발되기 시작을 했고, 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최근 얘기로 오면 1980년대 이후에 한국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독재 정권 시절 동안 자기가 당했던 피해를 얘기하지 못했었던 수많은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이 민주화가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196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인권에 대한 개념들이 계속 발전해 옵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일본계 미국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이 억류를 했었거든요.
이걸 미국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사과 편지도 쓰고 배상금도 물어주고 나중에 부시 대통령도 그런 행동을 이어서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전 세계는 60, 70년대 이후부터 인권, 인간의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과거사 문제하고 결부가 되면서 위안부나 징용과 관련된 피해보상 문제까지 지금 나타나게 된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의 같은 과정들도 1965년 당시에 있었던 한일협정과 한일 외교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기보다는 그동안 간과했었던 인권이란 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판결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 말 대강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방향을 두 갈래로 나눠갈 수 있습니다. 한 방향은 뭐냐면 그냥 완전히 새롭게 하자. 이 미국, 동아시아 질서를 엉망을 만들었어. 일본 이것도 상정하면 안 돼. 하면서 그냥 1965년 판도 깨고 아예 새로운 외교 질서를 만들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또 반대편에선 그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사과 배상이고 그들의 인권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인권의 범위로 좁혀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과거를 역사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 1965년 한일협정이라는 것은 음과 영이 정확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 책에도 그렇고 많은 역사책엔 음과 영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자의 입장에 따라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좀 강조 포인트가 다르겠죠. 일단은 그런 것이 역사적 사실인 거지 그 역사적 사실에 음과 영이 있다는 것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평하는 행위 자체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주익정 교수는 마치 1965년 전후로 진행됐었던 국제정세의 모든 과정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진행됐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조금만 역사를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잡한 국제정세를 정치적인 과정, 미국의 입장 또 일본의 입장 속에서 대충대충 덮으면서 왔던 과정에 수많은 모순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결과가 그랬다고 해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말도 안 되죠. 특히 이분이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법 적극주의를 비판합니다. 사법 적극주의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제적으로는 사법부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처럼 그런 오버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사법 자제의 원칙이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가 어떻게 체포됩니까?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가 독재 정권을 수립하는 쿠데타 과정 중에서 스페인인 몇 명을 같이 죽입니다. 이 문제가 오랫동안 문제로 남아있었던 상태에서 피노체트가 신병치료차 런던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스페인의 법정에서 이 스페인의 법 제도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벗어나서 정의와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체포명령을 내립니다. 스페인 법정에서 체포명령을 내리니까 그걸 영국 경찰과 영국 검찰이 받아서 영국에서 피노체트를 체포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사법 적극주의를 통해서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가 무너진 사례가 역사 속에서 있습니다. 얼마 된 얘기도 아닙니다. 80년대 때 얘기니까 90년대 얘기인가요? 아무튼 있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스페인 내에서도 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칠레도 저렇게 과거 청산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과거에 있었던 프랑코 독재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역사적인 논쟁도 벌이고 역사 기억법 같은 것도 제정하면서 활발하게 과거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법 적극주의입니다. 왜 사법 자제의 원칙밖에 없다라는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여서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한국 현대사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좀 체계적으로 한번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